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꽤 오래 이어진 악연이죠. 론스타와 우리의 분쟁. 그 길었던 과정을 좀 일단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IMF 시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IMF 시절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외환은행도 같이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가 바로 론스타인데요. 네. 론스타가 2003년에 11억 불, 즉 그 당시 환율로 1조 3천억 정도의 외환은행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2003년에 인수했던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몇 년 되지도 않은 2006년에 매각 추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매각 가격이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6조 가까이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이제 분쟁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네. 매각 추진을 근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HSBC라는 외국계 은행에게 이제 팔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2012년도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하나은행에 매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 당시의 가격이 그때 당시에 HSBC에 팔라고 했던 가격보다 낮아진 4조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론스타 측에서는 2012년 11월에 이것이 정부의 승인 지원으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ICSID에 이제 중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부터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됐고 네. 이것도 중재 절차가 또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중재 재판장이 사임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침내 2022년에 결과가 나왔고 네. 중재 절차 결과 3,500억 정도의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2023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취소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년 넘도록 지금 이 분쟁 상태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면 3년 전 때는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상황이 역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계기가 됐을까요? 3년 전 이제 판정은 이제 100% 중에 사실은 95.4%는 우리가 승소를 한 것이고 4.6% 정도만 패소를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 금액도 사실은 3,500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국민 세금으로 부담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도 우리 정부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려면 이 중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재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4%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고민을 했고 네. 취소 절차, 정정 절차, 재심 절차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취소 절차를 택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취소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어떤 사유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영미권에 있어서의 절차적 위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이고 독일계 법이지만 이런 중재 절차는 영미권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영미법 체계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해서 반박을 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취소 결정을 받아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상황이 좀 뒤집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한 사건, 즉 1972년부터 2025년까지 사건이 총 503건인데요. 이 중에 취소된 사건이 25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네. 이번 사건과 같이 그런 내용이 전부 취소된 경우는 503건 중에 8건, 즉 1.6% 정도의 확률인데 이것을 이번에 이끌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론스타 측은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검토를 행동에 옮길 가능성을 굳이 확률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5.4%를 기존에 이제 승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4.6%의 확률로 저는 론스타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설사 소송을 다시 내더라도 론스타 입장에서 보자면 좀 무리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오늘 말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승소한 95.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작용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론스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재 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조기 각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4.6%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이제는 절차의 위법성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중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론스타 측에서 여기에 대한 위법성을 모두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네. 새롭게 어떤 입증 책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정부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지금 론스타 사태나 아니면은 지금 저희에게 이제 계류돼 있는 여러 가지 ISDS 사건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 네. 사건들의 가장 문제점이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우리가 외국계 사모펀드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인수할 때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외국계 사모펀드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를 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성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론스타 외에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국제 투자 분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잖아요. 어떤 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가 있는 엘리엇 사모펀드가 제기한 소송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과 동일한 국제 투자 분쟁센터에 제기돼 있는 사건은 메이슨 사모펀드가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사실관계는 좀 유사한 것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중재를 신청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네. 이 사건들에도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이런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러한 기법들이 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제 투자 분쟁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은행이나 이런 시스템이 그 외국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네.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알짜 기업이나 우량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원인으로 보이고 네. 뭔가 취약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정확히 갖춰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앞서 보도를 보셨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뭐 현 정부의 업적이다, 전 정부의 업적이다, 뭐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제기된 중재 신청이거든요. 따라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이 이루어졌고 네. 그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이 소송, 분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느 누구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네. 이 과정에서 참여한 공무원분들의 업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